풍요로움이 넘치는 21세기 지구촌. 그러나 눈을 돌리면 전혀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5명 중 1명, 하루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 4명 중 1명, 음료용 물을 이용할 수 없음. 8명 중 1명, 극심한 기아 상태. 절대 빈곤은 빠져나오기 힘든 기나긴 터널인 것이다. 절대 빈곤에 허덕이던 나라. 국토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내세울 만한 자원조차 없었던 나라가 있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난 후 그 나라는 경제 규모 세계 14위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모했다. Korea has gone through an amazingly rapid and successful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And this is fabulous.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여 오늘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일까? (35년) 동안 일제에 강제 점령당했던 한국은 1945년 광복의 감격을 맞았다. 그러나 그 환희의 함성이 채 사라지기도 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500여만 명의 인명피해를 낸 한국전쟁은 가난한 신생독립국의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그런데 폐허 속 국가 재건의 바쁜 움직임 속에서 최우선시된 것은 다름 아닌 교육이었다. 당장 오늘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서도 한국의 부모들은 교육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했다. 정부 역시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갔다. 높은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이후 산업개발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제공하는 원천이자 한국 경제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전쟁 후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했던 한국 경제가 기댈 곳은 대외 원조뿐이었다. 그러나 1차적인 전쟁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대외 원조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었다. 국가 예산의 90% 이상이 원조로 이루어지던 때 그것은 커다란 시련이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군사정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들에게 경제 부흥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최우선 실천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군사정부는 경제개발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961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획, 예산, 외자 도입 기능까지 갖춘 강력한 경제개발기구인 경제기획원을 설립하고 개발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선보인다. 계획경제의 동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다. 문제는 역시 자금 확보였다. 기대했던 미국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 버거 또한 이 계획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워싱턴에 보고했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부는 끈질긴 차관 교섭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서독으로부터 외자 도입에 성공한다. 서독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고국에 송금한 돈과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한 상업 차관이 경제 개발을 위한 초기 자본으로 귀하게 쓰였다. 하지만 그 정도의 자금으론 충분하지 않았다. 자금 조달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다행히 섬유, 가발, 봉제 등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 경공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해나가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1964년과 65년에 이루어진 환율 금리 현실화 조치 등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채택하면서도 시장 경제 요소를 지속적으로 도입한 전략은 보기 좋게 적중했다. 그러나 저임금에 기초한 경공업은 국내 임금 상승으로 차츰 수출 경쟁력을 잃어갔다. 정부는 경제 발전에 강력한 성장 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철강, 석유, 화학, 기계, 조선 등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에 나서기 시작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한 분야는 철강 산업. 무모한 도전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1970년 종합제철소 건설이라는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미국은 물론 세계가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막대한 설비 투자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철강 산업. 당시 한국보다 경제력이 우월했던 나라들도 제철 사업을 하다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3년 포항종합제철소에서 철강이 생산되기 시작한다. 한국 경제의 중요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것이 새마을운동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작 당시 사실 정부는 재정적 여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조금만 지원하면 주민들의 협동을 통해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았다. 전국 33,267개 마을에 시멘트가 무상 지원되었다. 다음 2차년에는 성과가 좋은 마을에만 시멘트와 철근이 추가 지원되었다. 스스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마을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경쟁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국민들도 계속된 빈곤이 주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농가소득 배가 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이후 도시, 공장, 직장으로 퍼져나가면서 사회 전반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대외 원조에만 의존해서는 빈곤에서의 탈출은 물론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없으며 해결책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후 국민적인 노력에 세계적인 경제 호황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는 급성장했다. 그러나 위기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다.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공장의 기계는 멈췄고 물가는 폭등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이제 막 공업화를 시작한 한국에는 직격탄이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였다. 한국 정부는 고유가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은 중동의 건설 경기 붐을 이용해 중동 산유국의 인력 송출을 본격적으로 실시, 연간 100억 달러의 건설 수주 기록을 세우며 오일 쇼크의 위기를 경제 발전의 촉진제로 활용한다. 선진국보다 무려 60년 늦게 철강 산업에 뛰어든 한국은 이후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으로 성장했다. 산업의 쌀인 철강 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로 철강을 재료로 사용하는 조선, 자동차, 정밀기계, 건설, 전자 등 중화공업 개발 계획 역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국 경제 성장의 강력한 엔진,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은 한국 국내 산업 중 가장 기업의 부침이 많았던 분야인 만큼 실패의 역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에 헌신한 이들의 피와 땀, 눈물로 만들어낸 한국의 소형차가 80년대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으로 힘찬 도약을 시작.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폭발적인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현지에 생산 라인과 공장을 세워 현지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과 기술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판매량은 늘리고 수출 비용은 줄였다. 후발주자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저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현지화 전략이 있었던 것이다.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겪는 동안 세계 각국은 한결같이 긴축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1차 오일 쇼크 시기엔 철강, 석유, 화학, 기계, 조선 등 중화공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고 2차 시기엔 구조조정을 해나갔다. 전략은 적중했다. 달러화 평가 절하, 유가 하락, 금리 하락까지 3조 현상이 이어지면서 80년대 한국 경제는 호황을 맞이한다. 수출 경쟁력은 높아졌고 1인당 GNP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경제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33년 만의 성과였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1995년에는 WTO에 가입, 이듬해에는 OECD의 멤버가 된다. 반도체 산업 역시 시작은 모험에 가까웠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재정적 후원에 연구개발자들의 강한 의지가 더해져 1983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인 64K D램 개발에 성공, 반도체 산업의 선도주자 그룹에 합류한다. 시장에 뛰어든 지 10년 만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반도체 산업은 현재까지 생산, 수출, 기술 개발에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벤처 창업 붐과 함께 등장한 신진 기업들은 경제의 새로운 활동 엔진이 되었고 한국은 짧은 기간 내 IT 최강국으로도 부상했다. Korea was one of the early countries to use the internet and has a strong history of innovation in technology. The foresightedness of the government gave it the #1 position in broadband wired. 하지만 21세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무한 경쟁 체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협했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변화가 필요했다. 경제 전반에 걸쳐 혁신 시스템이 시도되었고 한국은 이러한 혁신 경제를 바탕으로 기존 중공업,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탈피, 기술 집약 분야로 수출품 구조를 전환해냈다.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
정부의 지원 정책도 한몫을 했다. 변모한 경제 기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문화 산업의 혁신과 발전도 두드러진다. 미국 등 선진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단계에서 탈피. 한국인의 감성으로 빚어낸 가요, 드라마, 영화 등이 지구촌 각지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짧은 시간에 세계로 확산된 K-팝, K-드라마 등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는 2012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급속한 경제발전 성과가 부각되었던 한국의 이미지에 문화와 스타일을 더해주고 있다.